자, 첫 번째 종목인데요. 전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연결을 해보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하고 계세요? 효성. 효성이요. 예. 네, 효성 매수가 비중은요? 10%에 11만 7천 원. 11만 7천 원에 10%요. 예. 매수를 언제 하신 거죠? 오래되시진 않은 것 같은데. 한 3개월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수입이 조금 났었는데, 한 12만 원대까지 문의- 갔었잖아요. 그죠? 예, 문의를 하니까 조금 더 갈 수가 있다고 기다려 조금 더 있어보라 해서. 그런데 다시 내려가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 이제 아리송해지시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효성 한 3개월 정도 갖고 계셨고, 일단 주가가 최근 들어서 계속 좀 내려오니까 걱정이 되셔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현재 주가는 10만 6,500원인데요. 자, 그러면 예. 효성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전망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박준현 운용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용력님, 효성인데요. 11만 7천 원에 비중은 10%입니다. 3개월 정도 가지고 계셨대요. 네. 자, 효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11만 7천 원에 샀었으면 예. 좀 수익 내기가 쉽지 않죠. 이 종목은 제가 아마 5월 달 정도에서 10만 원대 초반에 사서 12만 5천 원 정도 목표 주가를 아침 방송에서 설정해 드렸던 종목인데 애매한 가격에 사셨어요. 예. 물론 시장이 안 좋아서 빠졌지만은 이게 실적 대비해서 자회사 실적 대비해서는 주가는 상당히 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효성 지주회사 성격이니까 효성 그룹의 자회사들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모멘텀 자체는 결국은 자회사들이 올라와야지 종목이 밀려서 가는 게 지주회사지 않습니까? 네. 지주회사가 그렇죠. 먼저 끌고 가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지주회사 자회사들 그 모멘텀을 봐야 되는데 핵심 자회사가 가장 시가총액 차지하는 회사가 상장회사 중에서 효성 TNC라는 회사지 않습니까? 예. 시가총액이 지금 2조 6천억이거든요. 주가가 이제 90만 원대에서 지금 60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스판넥스 회사잖아요. 예. 스판넥스가 가격 강세를 보이다가 꺾였어요. 네. 꺾이면 이런 것들은 주가가 급락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80만 원, 90만 원대 산 사람들은 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영향이지 사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던 주식인데 벌써 그렇습니다. 60만 원까지 내려와 버렸거든요. 이게 주가로 따지면 엄청 싸죠. 효성 TNS 주가 자체가 예. 너무 일찍 꺾인 부분이 있는데 왜냐면 지금 올해 단기 수익이 8천억이고 PR이 3배짜리 회사니까 3배짜리 그렇고 물론 여기다 무려 자기 자본율이 ROE가 아마 상장 회사에서 아마 최고 수준일 겁니다. 82%. 그래요? 82% 자체는 예사 엄청난데요? 투자하게 되면 그 1년에 8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뛰어난 수익을 냈던 회사인데 문제는 이제 스판넥스 업황 자체가 계속적으로 호황이 전개되는 게 아니라 너무 올랐기 때문에 항상 우려감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 종목이 이제 꺾여버렸어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많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요즘은 좀 상대적으로 좀 수소차 때문에 모멘텀이 괜찮은 효성 첨단 소재예요. 이 종목은 좀 괜찮잖아요. 그렇죠. 요즘 이제 수소차가 수소 연료자 관련 종목에서 수소 연료 탱크를 만드는 회사니까 이제 이 종목 추세가 살아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이제 밸류가 좀 비싸니까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쉽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효성화학을 봐야 되겠죠. 효성화학도 석유화학 업황이 좀 꺾이면서 이 종목도 주가 자체가 꺾였어요. 보시다시피 45만 원대에서 30만 원까지. 화학업종이 전반적으로 좀 내려온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효성중공업은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되니까 별로 영향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효성의 실적을 구성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비상장 회사를 봐야 되는데 비상장 회사 중에서 효성 TN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회사가 이제 효성 TNC하고 효성 TNS 헷갈리는데 앞서 효성 TNC는 스판덱스 회사고 효성 TNS라는 회사에서는 비상장 회사라서 효성이 지분을 40% 정도 가지고 54%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효성 첨단 소재라든가 효성 TNC 같은 게 지분 대충 20%입니다. 이 비상장 회사 중에서 54%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효성 TNC를 봐야 되는데 그 회사가 이제 ATM 회사거든요. 은행에 이름만 비슷하지 스판덱스랑은 전혀 그런 상관이 상관없어요. 근데 그 회사는 상당히 아짜 회사예요. 당장을 보니까 당기 수익 800억 정도 나는 회사니까 그 회사가 만약에 IPO를 한다면 네. 효성한테는 상당히 영향을 받겠죠. 긍정적으로. 지분도 높기 때문에. 이익도 알짜되게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IPO 계획은 이제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효성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가장 영향이 큰 효성 TNC가 주가가 중요한데 효성 TNC가 주가는 싸지만 워낙 스판덱스 가격이 급등했다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효성의 주가는 주가 실제로 봐서는 싼데 왜냐하면 이 회사가 지금 아마 지주회사 중에서 자기 자본율이 가장 높고요. 지금 PER이 지금 4배 정도 되는 수준 정도 될 겁니다. 4배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주가는 싼데 자회사 모멘텀이 약하기 때문에 주가가 의미 있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기술적 반등입니다. 앞서 효성 TNC가
신고가를 90만 원 돌파를 한다든가 예.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가능성이 쉽지가 않거든요. 네. 워낙 크게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은 주가는 빨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실적 워낙 뛰어난 회사고 또 효성이 보면 작년도에 꾸준하게 배당을 5천 원 줬거든요. 예. 지금 10만 원대 기준으로 본다는 배당 수익률 거의 뭐 5%, 4%, 5% 정도 되는 수준이고 올해는 아마 효성그룹 계열사들 실적이 뭐 상상 최대 실적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배당이 조금 높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평균적으로 부당 5천 원 정도 했는데 6천 원, 7천 원까지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10만 원대 초반에서는 상당히 배당 수익률을 고려해본다면 연말까지 주가는 하방 지지가 좀 되면서 예. 시장 흐름에 따라서 반등을 시도할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한 가격대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매수가 높아서. 예, 그래서 일단 보유 의견이고요. 보유 의견이고 아마 12만 원대 정도는까지 올라올 겁니다. 12만 원 잘하면 12만 원 이거 초반 정도. 이 가격이 아마 저점일 거예요. 아마 12만 5천 원대가 딱 찍었거든요. 제가 했어요. 네. 12만 5천 원대가 꼭지 정도 본다 한다면 무릎 정도 해당되는 가격이 12만 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우리 시장님이 수익을 내셨다가 못 팔았다가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현재로 봐서는 적정하게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이 손절할 건 없고요. 12만 원 정도가 적당하게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이 좀 되지 않겠나. 만약에 주가가 약간은 좀 내려온다 한다면 비중이 몇 프로인가? 10% 갖고 계시네요. 좀 사셔야 될 겁니다. 높은 배당 수익 값에서. 오히려 좀 10만 원 5천 원이라든가 내려오게 된다면 그 가격대 매수하셔서 12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왜냐하면 내년도도 효성이 앞서 얘기했다시피 실적 고점 찍었지만 안정적으로 실적을 충분히 낼 수가 있거든요. 자회사들이. 네. 그래서 하방은 충분히 지지가 되니까 10만 5천 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고 12만 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손자님 일단은요, 효성 갖고 계시면서 지금 조금 불안하신 것 같은데 손절할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조금 보유를 하시다가 12만 원 정도, 그러니까 매수가를 조금 넘어서는 수준에서 매도가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조금 조정이 더 나오게 된다면 10만 5천 원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비중을 조금 더 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나요? 아니 근데 내가 네. 이거를 배당을 보고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그 배당보다도 더 많이 손해를 많이 볼까 싶어서 내가 지금 일단 그럼 배당까지 충분히 받고 조금 더 여유를 두고 기다리실 생각이 있으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네. 운영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손해 본다는 자체가 배당락 이유를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주가는 연말까지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 배당금 최소한 5천 원 이상 나와요. 6천 원, 7천 원까지 나옵니다. 배당 그래서 받고? 그래서 주가는 안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주가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게 현재 뭐 배당 투자 전략을 얘기하면 좀 빠른 부분이 있겠지만은 예. 현재 10만 원대 초반대에서는 10만 5천 원대에서는 배당락 되더라도 별로 배당락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12월 한 20일 정도, 25일이라든가 해서 주가가 12만 원 이상 올라왔다. 그러면 네. 배당락이 배당락 함정이라고 얘기하죠. 배당금 받는 것만큼 더 빼버릴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배당금 예컨대 6천 원 준다 그러면 배당락 때 5천 원, 4천 원 이상 빼버려요. 그러면 배당 세금 20% 떼고 나면 예. 남는 게 없어요. 메리트가 없네요. 그래서 12만 원 연말 정도까지 12만 원 이상 올라온다 그러면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시고서 차익실은 배당을 안 받고 파는 게 중요하고요. 예. 10만 원 현재 가격대 머물러 있으면 배당락 되더라도 배당락 자체가 제한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 예. 시점에서는 배당을 받는 게 유리하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장님 일단 배당이 나오기 전에 12만 원에 미리 도달을 하게 되면 그때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지금 주가를 좀 유지하게 되면 배당을 받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죠?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예. 예.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이번